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자 수요일자로 찾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절반을 딱 잘랐어요. 절반 딱 자르고 5월 4일자고 5월 5일은 휴관이고 임시휴관, 5월 6일자에 몰아넣으려고. 왜냐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은데 또 그냥 뭐 가벼운 뉴스 말고 좀 비중 있는 뉴스가 있어서 좀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건 없다. 급한 건 없고요. 좀 이렇게 좀 이거 밸런스 때문에 좀 했어요. 나눴어요. 자,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 먼저 좀 볼게요. 자, 새 정부의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어떤 그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관광 정책 어떤 거 있나 좀 자세히 봤더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별다를 거 없었습니다.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정부 요구사항 밝혔습니다. 홍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가격리가 있긴 하지만 필수 서류만 지참하면 홍콩에 일단 입국은 가능합니다. 알라모 렌트카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제 결제도 한층 더 좀 편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이미 뭐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뉴질랜드 오픈 국경 개방했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 괌 같은 경우는 관광 기반 시설 운영 거의 100% 정상화됐고요. 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면세품 인도 받을 때 줄 서갖고 비행기 놓칠 뻔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줄 서지 않아도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도심 공항 그 터미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짐도 많이 붙이고 티켓팅 많이 하는데 그런 관련한 탑승 수속이 더 편해진다는 소식이 있고요. 서울관광재단과 메콩이 메콩 지역관광청과 서울관광재단이 MOU 맺었습니다. 제주항공은 반려동물 동반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어떤 서비스를 강화시켰다는 소식이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소식부터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과제 관광 분야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로드맵도 로드맵이나 전반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계획 같은 것들입니다. 핵심 아젠다가 무엇이냐?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회복, 그 다음에 재건, 그 다음에 비전 실천, 이렇게 세 단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목표했던 바를 이루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5가지로 나뉩니다. 5가지인데 이걸 잘 짚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위기의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금융과 재정 지원. 뭔가 좀 오지요? 그래, 뭐 좀 지원해줘. 자, 두 번째,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법과 제도 협의체 정비. 그래, 뭐가 좀 바뀔래나? 제도가. 세 번째,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이것도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자, 네 번째,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요거 좀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우리 이 동영상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뭔가 조금씩 점점 실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스마트한 디지털 관광 기반 조성. 이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들었어요. 그죠? 계속 이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이거 왜 갈수록 이상하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금융과 재정 지원으로 올해 6,300억 원 규모인 관광기금, 이거 준다는 얘기야? 만다는 얘기야? 자, 끝까지 들으세요. 6,300억 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융자 저금리로 빌려주겠답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것도 어디에 써야 되냐? 시설과 운영자금에만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나 웃으면 안 되는데 또 융자입니다.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2023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원씩 총 3조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말은 자, 총 3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지원이 아니죠. 지원입니까? 빌려주는 거죠. 관광기금 융자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경감. 요거는 이제 2022년 3,78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대요. 그나마 요거 이제 뭐 더 융자, 그러니까 원금, 빌린 원금 있잖아. 요거 원금 상환 유예하고 이자는 좀 깎아주는 거. 이것도 시장 상황을 시장 상황을 보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좀 괜찮겠다 싶으면 원래 원금 다 받고 이자 원래 다 받고 시장 상황 봐서 좀 검토. 또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함께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금 돼 있잖아요. 연말까지. 이것 좀 연장 더 해주겠다는 얘기고, 우리 이제 업계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하는데 뭐 출근하다 걸리면 뭐 이거 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손 봐주겠다는 얘기야. 자, 요거는 좋아요. 그 다음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 지원금이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요거는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죠?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요렇게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민주당이 반대하면 또 이쪽에서 욕할 거고, 저쪽이 반대.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결혼하는 거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딱 들어와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남이고 내 돈도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법과 제도의 협의체를 좀 정비한대요. 자,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천이 중요한데, 지난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한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 기존의 업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진입장벽이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더 낮춘다는 얘기거든. 글쎄, 이거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막 지금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기존의 여행사나 여행업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울러 업계의 상황과 애로사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 뭐 지금 많아요. 뭐 굳이 없어도 돼요 이제. 근데 너무 비전문가만 많어. 비전문가만 많고 전문가는 사실 없어. 그죠? 전문가들은 저기 다 숨어 있어. 잘 안 나서려고 그래. 비전문가만 많어. 그죠? 미디어 쪽에서는 맛집 전문가가 여행 전문 기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까지 드리기 안 할게요. 괜히 또 욕먹겠다. 그리고 아무튼 전문가 업계 뭐 협회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한대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소통 채널이 없어서 소통을 못 합니까? 예? 아니 물어보자고요. 우리 듣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통 채널이 없어서 소통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관광 기반의 조속한 복원 준비하겠다. 이거는 좀, 왜 자꾸 말장난하냐면,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났으니까 관광비자 다시 발급 안 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 국제선 항공증편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올해는 50%까지만 연다며. 어차피 해야 되잖아. 출입국 편의 제고, 이게 무슨 새로운 일이에요, 이슈예요. 아니지. 해야 될 거잖아. 어차피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관광기금 확대와 재난안전 개정 신설도 검토하는데, 현재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 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도 대비한 재난안전 개정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거 좋다. 요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천이 문제인데 요거는 현실화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제가 박수 쳐주고 싶은 거고,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것들이죠. 이건 제가 기사로 쓴 겁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거라고. 뭐 한다는 얘기냐면, 여행 가는 날 개최하고 서울 페스타 2022 하고 한국 방문회 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수혜 대상 확대하고 이런 거 한대요. 예. 예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는 사실상 없어요. 예전에 해왔던 거 다 아시잖아요. 봄, 가을로 여행 가는 날 해갖고 한 거 있잖아. 그 다음,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 부분 역시 기존 광역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차별화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지역 관광 활성화예요. 결국 했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인데 스마트. 이것도 기존에 해온 거예요. 뭐냐면 스마트한 디지털 관광 기반 조성 부분의 경우 관광 벤처 발굴. 지금도 하잖아요. 글로벌 선도 기업 200개 발굴하고. 말이 됩니까? 현실적인 좀 계획을 세우세요. 유망 관광 유니콘 3개 육성. 이 이제 관광 스타트업 통해서 유니콘 기업 3개 정도 육성한다는 이 유니콘이 몇 조죠? 이 유니콘 기업이 몇 조가 되면 유니콘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3개를 한다는데 관광 우리나라에서 관광 비즈니스로 몇 조를 달성한다고요? 아유, 말도 좀 아니 좀 그냥 이렇게 막 와, 허황 좀 어느 정도 허풍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익스피디아야? 부킹닷컴이야? 자, 이런 계획들 역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으로 이번 새 정부의 관광 분야로 로드맵은 이른바 짜집기, 기존에 있던 거 짜집기형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론이에요. 예, 제 생각도 그렇고. 예. 자, 제가 만약에 수장이었으면 이거 다 바꾸시켰다. 이게 좀 뭐 연구한 흔적이 없잖아요.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보고서 작성. 이 지금 만들어내니까 새 정부 이거 인수위 이거 다 분야별로 만들어내니까 기존에 했던 거 막 갖다 분 거 아니에요. 스마트 관광, 지역 관광, 결국 해준다는 건 융자, 그 다음에 그냥 무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 게 뭐 확답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통과되면 뭐가 되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했던 거 할 수 있는 거 해봤던 그게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죠? 이 워딩의 차이 여러분들, 저희들은 요 워딩을 이 글자 갖고 저기 장난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이 워딩의 차이를 압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준 거 이런 부분은 통과될 시 뭐 이런 게 다 붙었죠. 근데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거 뭐 여행 가는 달 뭐 페스타 뭐 이런 거는 해왔던 것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계획이다라고 확정을 딱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어디서밖에 우리가 짚어줘. 그러니까 우리 채널을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밖에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근데 몇 가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거 박수 쳐주고 싶은 것들인데 그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선거 운동할 때는 없어갖고 좀 황당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 뭔가 나오네, 그죠? 예, 플랜이. 자, 참고하셔서 좀 그 뭐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다음 소식,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나눴습니다. 또 대정부에 또 요구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PCR 검사인데, 자, 회의에 참석한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전국의 18,000여 개 여행사 중에서 5인 이하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행사도 우리 손실보상금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재차 또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이 이제 우기용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인데요. 정부에 대해 이제 PCR 규정 좀 풀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동남아 이제 대부분 이런 국가들 많이 좀 풀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PCR 검사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 수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다, 여행이.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참석자들은 이제 PCR 음성 확인 폐지와 비자 발급 정상화, 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고용 지원 같은 거, 그다음에 출입국 절차 및 국제항공 노선 정상화 빠른 시일 내, 그다음에 정책 지원 연장, 면세 제도 개선, 인력 채용 지원과 세제 합리화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에 울어야 젖준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애기도요, 부모 입장에서 좀 타이밍을 봐야 돼요. 깐난 애기 그러니까
젖 먹는 갓난아기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배고프면 울잖아. 근데 부모가 이게 또 뭐 젖 주는 부모는 또 젖 안 나오면 젖 줄 수도 없고 또 상황이 젖 줄 상황이 아니면 못 주잖아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상황 봐서 울어야 될 것 같아. 예?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대한항공 사장이 나와서 이 얘기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씨알이? 예? 아니 한쪽 뉴스에서는 대한항공 화물 운송기 잘해갖고 그 고객 그 코로나 한참 때 사람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화물해갖고 또 저기 흑자 났다며. 한쪽에서는 이런 소식 나오는데 우기용 대표가 이 얘기하면 이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딴 얘기 사람이 해야지. 아무리 위원장이라 해도 참 이게 이거 공부 잘하시고 머리 좋으신 양반들이 이게. 근데 우리 또 오창 회장님은 또 한 소리 또 세게 좀 하셨네요. 당연한 얘기 자주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자, 5월 1일부터 비홍콩, 그러니까 홍콩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한국인도 홍콩으로 무비자 입국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예. 제가 어제 성급하게 좀 요걸 좀 놓쳤더라고요. 홍콩은 일단 5월 1일부터 들어갈 수는 있다. 다만 한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아야 합니다. 먼저 출국 시에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3개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그 다음에 홍콩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발부한 영문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마지막 3번째 홍콩 정부 지정 격리 호텔 7일간 숙박 예약증. 그러니까 7일 예약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예약했는지 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이 생기죠. 아울러 홍콩 입국 후에는 공항에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되지만 기존에는 PCR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죠, 공항에서. 하지만 5월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 후에 지정 호텔로 가시면 됩니다. 이동하셔서 거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좀 편하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대폭 단축됐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홍콩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라모 렌트카 한국 총판이 온라인 선결제 상품 지급 결제를 미국 본토 지역으로 확대해서 오픈했습니다. 알라모 렌트카 한국 총판은 2019년 8월 하와이 지역 한정으로 렌터카 예약과 동시에 선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지금 결제. 제가 참 아까 지급이라고 그랬죠. 지금 결제, now 지금 결제 상품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매 지역 확대로 하와이 지역에서만 적용됐던 지금 결제 상품을 미국 본토 여행객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알라모 렌트카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이용 차량을 선택한 후 결제 방법 중 지금 결제를 선택한 후에 카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결제 선택 시 현지 결제 상품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지 차량 픽업 시 지불되는 보증금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카시트 등 추가 옵션 비용은 현지 추가 결제가 필요해서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한 해외 승인 가능한 신용카드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예약 변동 및 취소 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환불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차량 픽업 시간 기준 48시간 전에는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되고요. 48시간에서 1시간 전 취소 시에는 페널티로 1일 대여 요금 차감 후에 환불됩니다. 1시간 이내 또는 픽업 시간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이번에 이제 그 판매 지역 확대됐기 때문에 이벤트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알라모 렌트카 한국 총판에서 하는 겁니다. 이달 1일,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말일까지고요. 미국 본토 지역 지금 결제 상품을 예약 완료한 고객 중 추첨해서 5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증정해 드립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자, 5월 1일부터 이제 뉴질랜드 국경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비자 면제 협정국 대상으로 문이 열린 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편안하게 가세요. 저기 뉴질랜드 가시고. 자,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직전 2019년에 뉴질랜드를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한국인 방문객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8만 8천여 명, 한 9만 정도, 좀만 더 갔으면 10만. 네, 꽤 갔네요. 그죠? 5월부터 무격리 입국이 가능한 한국발
뉴질랜드,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발하는 뉴질랜드로 가는 첫 직항 비행기가 뭔지 아십니까? 5월 7일 날 뜹니다. 인천에서 출발. 오클랜드로 향하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괌 있죠, 괌. 급증하고 있는 여행 수요에 맞춰서 현지 관광 기반 시설 운영을 재개합니다.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트롤리 버스는 5월 1일부터 운영 재개했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았습니다. 괌 현지 람람 투어와 제휴를 통해 트롤리 버스는 괌 프리미어 아울렛과 마이크로네시아몰 4일을 매일 오가면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참으로 야시장 또한 5월 4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참으로 야시장은 괌의 전통 음식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유명한 곳이죠. 가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자유스럽게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요거 꿀팁이에요. 꿀팁 요거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 건. 자,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그 물건 받을 때 줄 많이 섰잖아요. 이제 좀 그거 좀 안 해도 돼요. 자, 3일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신라 면세품을 찾는 여행객들은 면세품 인도 대기 인원을 확인하고 모바일 대기표 발권이 가능해져서 줄을 안 서도 돼요. 시작은 이제 신라 면세품만 일단은 인천공항은 관련한 순환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른바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모바일 순번 발권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순번 발권 서비스는 면세품 인도장 대기 번호표 발급, 면세품 인도 대기 인원 실시간 안내 등을 제공해주는 비대면 여행 편의 서비스로 신라 면세점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곳곳에 설치된 블루투스 위치 정보 제공 장치인 빛콘을 활용해서 작동하고요. 면세품 인도 예정인 여객이 특정 비콘에 접근하면 여행객이 접근하면 모바일 앱으로 알림 신호가 제공됩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면세품 인도장 혼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이어서 그 다음 소식인데요. 이것도 팁이에요. 자, 서울역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사랑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근데 왜 MOU를 맺었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국산 요 시스템, 예약 시스템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협력이 되는 건데, 이제 탑승권과 수화물 태그 있죠. 요 발권 등 항공사의 체크인 및 탑승 수속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운영 시스템 요거가 이제 인천공항 및 광명역 도심 터미널에 도입돼서 60여 개 항공사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인천공항 및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과 동일한 요게 이제 시스템이 연계가 되고 도입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홍대 입구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항철도 내 다양한 역사에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크인 키오스크 및 무인 수화물 위탁 서비스 등 셀프 탑승 수속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추진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 곳곳에 이 키오스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짐을 붙이고 체크인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비대면으로. 그죠? 앞으로. 근데 당장 오늘 내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MOU를 맺었으니까 이제 딱 맺었으니까 이제부터 막 팍팍 하면 우리나라 또 빠르잖아. 그런 거. MOU 맺으면 팍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여행 이제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예. 오늘 머리가 이렇게 좀 이상하냐. 아무튼 여행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두셨다가 잘 사용하세요. 네. 자, 오늘 조금 길었나요? 자, 중요한 소식이 많아서 이것도 절반을 자른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준비했고요. 자, 일단 5월 4일자였고 5월 5일자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임시 휴관이기 때문에 데일리 요 동영상 뉴스는 안 나가고요. 자, 이제 목요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이제 5월 5일 공휴일인데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원래 이제 공휴일은 저희가 안 하죠. 공휴일 핑계 대서 저도 하루 쉬는데 할까 말까 하게 돼도 이렇게 심각한 주제 갖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고민해 보고요. 하게 되면 예고해 드릴게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